자, 안녕하십니까, 쿠아. 오늘은 13일의 금요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은 겪었던 공포썰 카페에 적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되게 다양하게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입시 시즌이었던 15년도 11월 후반, 제가 고3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하기 불과 6개월 전 1살 어린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 셋이서 17평 남짓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퇴근하시기도 전인 저녁 6시쯤 넘긴 시각, 요즘 아파트들은 잘 모르겠으나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출입문 오른쪽 또는 왼쪽에 조그마한 개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약간 여기 문 쪽에 조그맣게 동그란 거 나 있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곳에 야쿠르트 아줌마들이나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 구멍으로 우유를 넣어주시곤 하셨죠. 그러나 저희 집은 그 구멍을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놨습니다. 워낙 근처에 산업단지도 많고 외국인들이 기숙사로 주로 쓰이는 아파트여서 그런가 가끔 미친놈들이 불특정 다수의 세대를 타겟으로 그 구멍을 통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다가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나 봐요. 여느 때와 같이 저는 폰을 가지고 놀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테이프 찢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또 제 동생이 테이프로 뭔가를 하려나 보다 하고 신경조차 안 쓰고 있었죠. 그렇게 한 5분이 지났을까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 개구멍으로 누군가의 손이 들어와 뭔가를 찾는 듯 휘적휘적 대고 있었습니다. 그 마가로운 테이프를 떼고 손을 넣은 거죠. 저는 뭐지 싶어서 가만히 지켜보기를 10분. 도저히 손을 뺄 기미가 안 보이길래 조용히 망치를 꺼내 두세 번 정도 그 손을 가격했습니다. 감도 커요. 워낙 개구멍 뚜껑 자체가 무거워서 그런가 바로 빼진 못하고 있어서 여러 대 내려쳤더니 비명도 없이 손을 빼곤 사라지더군요. 너무 아팠나 봐. 제 동생을 데리고 경비실로 곧장 갔습니다. 층마다 CCTV가 있는 건 아니고 2대의 엘리베이터 내부와 1층 출입구에서 계단 쪽을 바라보는 CCTV 2개, 총 4대의 CCTV가 각 동마다 있는데 경비실에서 CCTV를 돌려봤으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간대에는 어느 누구도 다녀간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라서 내가 못 본 건가? 결국 경찰도 불러서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고 경찰관님 대동하에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허락을 받아 그날 자정부터 경비실에 갔던 저녁 7시 30분까지 CCTV 녹화본을 USB 파일로 받아와서 직접 확인을 했으나 역시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3층이기도 했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발목만 좀 부러지고 하는 층이라 애지간한 놈 아니면 뛰어내릴 일은 절대 없고 분명 제가 손을 몇 번 찍었을 때 급하게 손을 빼고 복도를 따라 도망치는 소리까지 분명 들었는데 1층부터 모든 층을 다 뒤져봤으나 범인은 결국 찾지 못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네요. 결국 그 범인은 찾지 못했다는 사연인데 이 사연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귀신이어도 무섭지만 사람이었으면 더 무서워요. 테이프로 막아놓은 곳을 굳이 다 뜯어가지고 손을 넣어서 뒤적뒤적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원래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만약 어찌해서 들어왔다 치자? 그랬다면 우리 글쓴이와 그 여동생은? 이 글쓴이가 용감하게 망치를 꺼내들어 쳐서 다행이지. 지금부터 말하는 일들은 모두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제 눈에 빛을 강하게 내리쬐는 겁니다. 바로 일어나서 누군가의 장난인지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눈에 빛을 내리쬐는 장난이 몇 번을 반복하여 온 병실을 뒤져봤지만 아무도 그런 장난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장구와 징 소리가 들리더니 어디선가 자진몰이 장단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심심해. 나랑 놀아줘. 그러고는 병원 천장에 있던 무늬들이 바퀴벌레 떼처럼 사사삭 움직이며 그림처럼 변하고 그 이후로 저는 그 여자아이와 천장에 있는 벌레떼의 그림을 골라주며 놀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침대가 공중으로 붕 뜬다거나 목욕을 하는데 벽에 눈알이 박혀있어 저를 쳐다본다던가 물건에 귀신이 빙의하여 움직인다던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거나 물건들이 울렁거린다던가 그렇습니다. 전 조현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네, 조현병에 걸리는 것도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 않나요? 지금은 나름 치료받아서 괜찮습니다. 다들 몸
조심하세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조현병을 자세히 한번 찾아봤거든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일부 환자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요법을 포함한 치료법에 뚜렷한 발전이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되게 덤덤하게 적으신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냥 한번 겪고 뜨는 꿈이거나 아니면 그냥 가위를 눌렸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면은 계속 보이고 들리는 거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또 용기 내서 써주신 게 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부터 좀 싸해요. 박수 치는 아이. 이 일은 제가 5개월 전에 겪었던 실화입니다. 이 일을 겪은 지 5개월 지나가지만 아직 좀 생생히 기억이나 한번 보내봅니다. 5개월 전 저는 세특에 참고할 책을 빌리기 위해 엄마 차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앞에 있는 버스와 같이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버스는 밖에서 안이 잘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는 유리로 된 큰 창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나길래 버스 뒷부분 큰 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웬 남자아이 얼굴이 서서히 보였습니다. 어우! 또 어디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보였다고 하네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버스는 정류장으로 승객을 태우러 가고 저희 엄마 차는 그 옆을 지나갔어요. 도대체 그 아이는 뭘까? 사람인가? 싶어 아이가 보인 자리를 지나가면서 쓱 봤는데 진짜 아이가 있더라고요. 좀 음침하고 칙칙한 색감을 띠고 있어 긴가민가 했지만 정말 사람처럼 보여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자에 앉아 뒤를 돌아본 채로 구경을 하고 있었나 보네 라며 제 자신을 진정시켰죠. 아무튼 도서관에 도착한 후 책을 빌리고 대형마트에 차를 주차한 뒤 엄마는 병원 진료를 봐야 한다고 저보고 마트 식당가에서 밥을 먹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한 뒤 돈가스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나 앉을 자리를 찾고 있는데 주말이라 앉을 자리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석에 위치한 1인씩 앉는 긴 책상에 앉게 되었어요. 식당가 안에 키즈 카페가 있었는데 제 자리 바로 앞이 키즈 카페라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겠지만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를 보며 밥을 먹는 저로서는 뭐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돈가스가 나오고 패드로 전참시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여자아이와 엄마로 보이는 분이 키즈 카페로 들어가서 신나게 노시더라고요. 그런데 키즈 카페 벽 한쪽에 웬 음침한 남자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 먹던 밥을 마저 먹으려던 찰나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날은 정말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미친 듯이 나는 날이었는데 그 아이가 긴팔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냥 긴팔이 아니라 누가 봐도 두꺼워 보이는 원단의 긴팔 주황색 옷이요. 가서 구경을 하고 있던 아이는 여자아이가 타고 있던 자동차 범퍼 위에 올라가서 턱을 괜 채로 고개를 까딱까딱이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는데 여자아이도 여자아이 엄마도 마치 그 아이가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키즈 카페 안을 이리저리 방방 뛰다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면서 저를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히히. 저를 계속 쳐다보니 머쓱해서 손인사를 하며 안녕? 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남자애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90도로 꺾어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눈을 피하고 돈가스에 고개를 받고 이상한 애네 빨리 먹고 나가자 라는 마음으로 속도를 높여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싶어 고개를 살짝 들어 앞을 봤는데 그 남자애가 저를 쳐다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박수가 아니라 마트 안에서 소리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마치 여기를 보란 듯이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박수를 치는데 눈이 마주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고개를 푹 숙여 아무 소리 안 나? 아무 소리 안 나는 거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데 사람이 도저히 칠 수 없는 속도로 박수를 치는데 팔을 한치 흐트러짐 없는 직각으로 한 상태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 보네. 체감상 이 정도?
사람이 내기 힘든 속도죠. 근데 박수를 치면 식당 안에 사람들이 뭐야 싶어서 쳐다볼 만도 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안 들린다는 듯이 평온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나만 들리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싶었던 그때 박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서 있었던 곳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듯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드디어 갔구나. 아, 드디어 사라졌어. 저는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너무나도 신이 났어요. 그 소리가 들리기 전까진 말이에요. 아이가 사라졌다는 안도감도 잠시. 유튜브를 보기 위해 세운 헤드 화면에 그 아이가 비쳤어요. 그것도 제 뒤에 바짝 붙어있는 상태로요. 아이는 저와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보란듯이 제 귀 바로 옆에 손을 가져다 대고는 이래도 안 들리냐는 듯이 더욱더 세고 빠르게 박수를 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가만히 있었더니 그 아이는 박수를 멈추고는 제 귀에 얼굴을 더 가까이 붙인 상태로 아까 나한테 인사했잖아. 버스에서도 봤으면서 왜 모른 척해?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 가만히 있었는데 다음에 나 또 보게 되면 다른 척 해줘야 돼. 알겠지? 라는 말을 속삭이고 타닥타닥 발소리가 들리는 걸 보아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아이가 나가는 걸 꼭 눈으로 확인해야만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아서 그 아이가 가는 방향을 뒤따라 쫓아갔어요. 아이가 가는 길에 있는 코너를 돌면 긴 복도가 있는데 양 벽면은 꽉 막힌 벽이고 길 끝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아이가 코너를 돌고 저도 바로 코너를 돌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첨부해주신 그림과 박수 소리가 와, 그냥 글로만 들으면 몰입감이 좀 떨어지는데 설명까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1등이에요? 1등이야? 레전드야. 이거 좀 많이 무섭더라고. 나도 박수 치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연 되게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박수 사연이 제일 많네요. 말이 참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